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2시 36분 지나고 있고요. 오늘장 내일장 2부 라이브 매매 타임 본격적으로 이어갈 텐데 라이브 매매 타임에서는 많은 종목들 짚어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종목 상담도 받고 있는데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번호 나가고 있죠.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됩니다. 남겨주실 때는 종목명, 가격, 비중을 적어서 남겨주시면 원활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또 매수포착 타이밍 기회가 왔다라고 지점에서 연락이 오면 그 지점으로 연락을 해서 어떤 종목인지 짧고 굵게 들어보는 매수포착 타이밍 시간까지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각 코스피 코스닥 변동 시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2346.86포인트의 거래가 됩니다. 전 시간대와 거의 변동이 없고요. 0.5%, 0.54% 상승폭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일주 그램들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장 초반보다는 밀려 내려왔습니다. 2356포인트 장 초반에 갭상승으로 좀 띄워서 시작을 했는데 상승폭을 조금 반납을 하면서 현재는 2346포인트대고요. 오늘 저점이 2344포인트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위아래 모두 다 상승 흐름에서 가져가고 있긴 한데 상승폭이 좀 많이 꺾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힘을 아직까지 그다지 받지 못하고 있고 수급 상황이 변동이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말라온 게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개인만이 삽니다. 1,708억 원 개인이 사고요. 기관 외국인 팔고 있는데 기관은 470억 원 순매도, 외국인은 1,330억 원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지난 월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코스피 시장에서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634.99포인트, 635선에서 좀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0.89%. 거래소에 비해서는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적으로 좀 체크해 보도록 하죠. 보시다시피 장 초반보다는 올라왔습니다. 635.89포인트 오늘의 고가고요. 저점은 634포인트입니다. 한마디로 위아래로 1.6포인트 정도밖에 되지 않은 코스닥 역시 상승 박스권 안에서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635포인트 다시 올라가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살짝 우상향하는 모습들이 힘을 좀 받으려고 하는 모습은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외국인만 삽니다. 565억 원 외국인이 순매수하고요. 개인 기관 팝니다. 개인은 288억 원, 기관은 219억 원 순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신 쪽만 지금 소폭 기관은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1142원 5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원화 약세가 오랜만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하루 원달러 같은 경우에 변동이 좀 있는 상황이죠, 요즘에. 자, 이어서 인기 검색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먼저 살펴볼 텐데 오늘 단연 1위는 한국항공우주입니다. 그리고 오리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한해운, LG까지 5종목인데 한국항공우주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까지 굉장히 주가가 많이 밀려 있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는 신저가 기록하기도 했었는데 감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 감사 의견이 회계법인을 통해 제출을 하는 것인데 과연 어떤 방향성을 가질지 이 부분에서 시장에서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다행스럽게 적정 발표를 했고요. 이 소식에 힘입어서 오늘 장중엔 45,000원대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현재도 15% 넘는 급등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아직도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리스크의 완전 해소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 분명히 유의해야 될 점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오리온입니다. 오리온 같은 경우에 오늘 8.17% 급등 나오고요. 장중에는 10% 정도의 상승 흐름을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매수 타이밍이라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2018년은 사상 초유의 기저 효과가 올 것이다. 이런 리포트까지 나오면서 오늘 주가 긍정적인 흐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입니다. 삼성전자 먼저 230만원대 회복을 했는데요. 외국인이 그동안에 좀 강하게 매도하던 이 시가총액 1, 2위 전기전자 업종들이 오늘은 매수를 다시 들어오면서 230만원대 삼성전자 회복을 했고요. 지수도 자연스럽게 상승을 하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에 이어서 SK하이닉스 역시 오늘 상승 흐름 가져가는데 장 초반보단 그래도 좀 밀리는 모습입니다. 67,300원까지 장 초반에 올랐었는데 현재는 66,000원대 1.3% 정도의 상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수 양시장 양 종목 모두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대한해운입니다.
대한은 오늘 오랜만에 급등 흐름 가져가는데 장중한때 36,700원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2분기 호실적 달성을 했습니다. 매출이 200% 신장됐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251%나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향후의 성장성의 기대감도 유효해서 오늘 주가 흐름 굉장히 탄력적으로 좋습니다. 다음 LG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승 흐름 가져가는데요. 지주사 LG는 장중에 85,500원을 터치를 하면서 신고가까지도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살펴보면 LG전자는 실적이 좋지 못했지만 LG전자를 제외하고 LG화학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호실적으로 LG의 주가를 견인했다는 이야기고요. 당기순이익이 52.81%나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6위부터 10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닥고기주, 솔고바이오, CNS 자산관리, 한국정밀기계, 시그널엔터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닥고기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닥고기주들 지금 상승 흐름으로 변동이 됐습니다. 약세였는데 지금 상승으로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할인과 마니터 대표적인 닭고기 관련주들이고요. 0.3%, 0.5% 소폭이지만 상승 흐름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일단 살충제 계란이 나왔고요.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을 때 6개 농장에서 지금 살충제 달걀 계란 성분이 지금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일 같은 경우에 대형마트 3사에서는 전량 수거에 들어갔고요. 반품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안전한 계란은 다시금 유통을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의 발언이 있었죠. 이것은 전수조사가 AI에 비해서 훨씬 쉬울 수 있다. 그래서 단기간에 빨리 잡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가 닭고기주까지 간다 했는데 닭고기는 아직까지 피해가 확인된 바가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조사가 더 필요하다라는 얘기로 오늘 약세를 보였지만 장중에 지금 상승 전환을 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고바이오입니다. 살충제 계란 파동의 반사이익, 사실 반사이익을 이런 나쁜 곳에서 받으면 좋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내려가는 종목이 있으면 올라가는 종목은 주가에선 항상 있었습니다. 솔고바이오 같은 경우는 항산화 및 면역력 증진, 수소수 임상 결과가 부각이 됐다고 합니다. 이 결과로 오늘 주가는 3% 정도의 상승 흐름을 가져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CNS 자산관리입니다. 감사 의견 거절 결정이 나왔습니다. 급락했고요. 오늘 하한가 부근입니다. 하한가가 살짝 풀려 있습니다. 5원 정도 지금 풀려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향후의 기업 존속의 우려가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존폐가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하한가 부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한국정밀기계입니다. 반기 검토 의견이 한정 소식입니다. 역시나 CNS 자산관리와 비슷한 경우인데요. 의견 거절보다는 한 단계 높긴 하지만 한정 역시 우려할 만한 수준인 겁니다. 그래서 바로 하한가고요. 역시나 향후의 기업 존속 우려가 반영이 된 부분이 큽니다. 마지막 살펴보도록 하죠. 시그널엔터입니다. 감자 결정을 했고요. 장중에 52주 신저가 경신했습니다. 장중에 314원대까지 내려갔고요. 현재도 25% 가까운 낙폭이 보입니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감자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일단은 주가에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시 43분 41초 지나고 있고요. 이 시각 인기 검색 정보까지 살펴봤습니다. 조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인공지능에 버금가는 종목 분석의 달인 지문상. 황금 종목만 추천한다. 수익률의 제왕 송동현.
오늘자 내일장 2부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함께해 주시는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은평지점의 지문상대리, 그리고 하나금융투자증권 설릉금융센터 송동현 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지문상대리의 종목 이야기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들어볼까요? 네, 아프리카 TV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일단 거의 뭐 전저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부담감은 박스권 하단 부분까지 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제시 드렸었던 가격대가 한 22,000원 정도 됐는데 그 부분 밑까지 좀 하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올 하반기에 지금 아마 스타크래프트 그 신규 버전이 출시가 됐고 그 부분이 최근 들어도 굉장히 많은 그 아프리카 TV 플랫폼에서 스타크래프트 BJ들이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좀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번 주말에 발표가 됐었죠. 그 리니지 M이 세계 모바일 게임 랭킹 1위를 도달했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리니지 M 관련된 방송 플랫폼이 여전히 견조하게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빠지고 있었던 부분들은 결국 그 산업 섹터 자체적인 어떤 디플레이션 효과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카카오를 제외한 나머지 인터넷 비즈니스 기반 BM을 갖고 있는 업체들, 뭐 네이버라던가 아프리카 TV라던가 이러한 종목군들이 좀 많은 조정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주가에 대한 부분은 좀 많이 가벼워졌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저점 매수 구간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모멘텀도 여전히 유효하고, 그리고 3, 4분기 실적도 굉장히 견조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한 3만 원 정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지고 나온 종목은 백광산업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한 2.3% 정도 반등을 주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백광산업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주요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군이 이제 가성소다 쪽과 이제 염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멘텀 같은 경우는 글로벌 가성소다 가격이 거의 톤당 작년 대비해서 2배 이상 뛰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백광산업이 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익 모멘텀이 굉장히 좀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염산 가격 같은 경우도 국내 이제 경쟁사가 유니드라는 경쟁사가 있습니다. 근데 유니드 염산 공장이 폐쇄 조치가 진행이 되면서 당분간은 백광산업이 가지고 있는 염산 공장의 어떤 공급 과잉에 대한 이슈는 굉장히 많이 해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분기 실적도 그렇지만 3, 4분기 실적 굉장히 좋을 거라고 예상이 들고 있고, 차트로도 지금 현재 200일선 부분에 좀 걸쳐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구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지지 구간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일선만 지지가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기술적으로도 볼 경우에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올 거라고 좀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다음 가지고 나온 종목은 W게임즈 가지고 나왔습니다. 계속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2분기 실적 발표 이후부터는 좀 사보시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제 우려했었던 일회성 비용은 100억 정도로 좀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DDI를 인수를 하면서 무형자산 손상차손이라고 회계상에서 가져야 할 그 충당부채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종합하자면 분기당 한 60억 정도씩 이제 비용으로 충당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W게임즈가 올라가기 위한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악재를 좀 떨어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분기당 60억 정도의 비용이 현금으로 유출되지 않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세금 관련된 부분, 법인세 관련된 부분으로도 송금 산입이 일정 부분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스트롱 바이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한 달치 DDI 매출이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는 굉장히 좀 가볍게 올라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수기가 3, 4분기가
소셜 카지노 업계의 좀 성수기고 미국 시장의 어떤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3분기 실적 발표 전에는 어느 정도 좀 드라마틱한 좀 주가 움직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 영업이익 보수적으로 한 1,200억 정도까지 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기적으로는 8만 원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11만 원 정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지고 나온 종목은 GS 리테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주가가 굉장히 많이 지지부진합니다. 결국은 이제 편의점주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센티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최저임금제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유통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본업은 조금은 좀 성장이 좀 미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경쟁사인 BJF 리테일 본업도 굉장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좀 주가가 좀 빠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결국 3, 4분기를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좀 보고 있다라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왓슨스 코리아 지분 100%를 인수를 함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흔히들 얘기하면은 그 H&B 그러니까 이제 흔히들 말하는 올리브영 같은 그러한 사업 부분을 왓슨스가 BJF 리테일이 왓슨스를 인수를 함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성장 멀티플은 좀 챙겨 놓은 듯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왓슨스에 대한 좀 성장을 좀 기대하자. 하지만 이제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올라가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어떤 메리트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좀 맞을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지고 나온 종목은 웅진에너지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저번에 좀 처음으로 좀 가지고 나온 종목인데 투자 아이디어는 태양광 쪽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지금 사실상 셀 쪽이랑 아니면은 모듈이나 이런 쪽은 사실 지금 마진이 별로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OCI라던가 뭐 하나케미칼이라던가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S에너지라든가 이런 업종에 좀 투자하기가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웅진에너지 같은 경우는 웨이퍼 비중이 전체 사업 포트폴리오의 한 80% 이상 좀 차지를 하고 있다라는 점. 최근에 이제 태양광 업체 같은 경우는 웨이퍼 업체의 웨이퍼의 단가가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웅진에너지 굉장히 올해 좀 좋을 거라고 예상이 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하나큐셀, 그러니까 하나케미칼이 최근에 지분 인수를 하면서 2대 주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최대 매출처인 중국의 롱기사가 있고 두 번째 매출처가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빠르면 올해 말 아니면 조금 느리면 내년 상반기에 하나큐셀의 물량을 웅진에너지가 가져옴에 따라서 하나그룹으로의 재편이 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도 굉장히 좀 모멘텀이 풍부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웅진에너지 이야기까지 5종목 쭉 들어봤고요. 매스포착 타이밍 기회 왔다고 합니다. 예, 동부증권 압구정금융센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우 DHP 연결돼 있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수요일장에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오늘은 V1텍이라는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뭐 장이 반등이 나오면서 이 OLED 장비 쪽도 소재 종목별로 그런 반등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OLED 장비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2분기 실적도 괜찮았어요. 작년도에 영업이익이 한 89억 정도 기록을 했었는데 일단 상반기에 뭐 대충 작년은 거의 막 80억 정도쯤 되니까 뭐 그 정도의 실적을 보여주면서 올해도 실적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생소합니다만은 약간 생소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 아픈 검사기 쪽에서 세계 1위의 어떤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서 상당히 이 반도체 OLED 시장 성장에 따라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체다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 업체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정비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영업이익률이 거의 40%가 넘어가는 그런 쪽 이익률을 보이고 있어서 뭐 충분히 이 업체는 뭐 할인 요소를 부여받을 것이 아니라 프리미엄을 좀 부여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신규 사업으로 2차 전지라든가 혹은 뭐 그 바이오테크 3D 스캐너 뭐 이런 쪽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쪽 이쪽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가장 가시화된 사업이 2차 전지 검사 장비 분야 쪽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성형수술 쪽에 이제 얼굴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해주는 3D 스캐너 또한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어서 기존에 지금 성장하고 있는 실적과 더불어서 신규 사업에 대한 기대를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그 시장 조정에 따라서 종가가 거의 한 달 가까이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볼린저밴드 하단부 근처 정도에서는
충분히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도 무방한 종목이다 그렇게 보여져서 매수가는 하단부 근처인 22,000원 정도 잡아보시기 바라겠고요. 목표가는 조금 중기적으로 3만원까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현재가는 21,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V1텍 이야기 오늘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동부증권 압구정금융센터의 이재우 DHP와 함께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종목 이야기 바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동현 팀장님 5종목 만나보도록 하죠. 네, 우선 이제 첫 번째 아스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스트 보시면 이제 지금 19,100원 수준으로 조금 이제 상승 속도가 좀 느린데 지금 중장기적으로 좀 보신다면 투자 포인트로는 여전히 역시 저희 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제조업의 발전 순서를 본다면 자동차, 조선, 그 다음에 이제 항공입니다. 아직까지도 항공산업에 대한 발전 가능성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좀 항공산업에 대한 전망이 밝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스트는 이제 최근에 어떤 두 건의 수주가 있었죠. 프랑스사와 그런 미국으로부터 좀 큰 계약이 나왔는데 이렇듯 아스트는 이제 글로벌 항공업체로부터의 수주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항공산업의 좀 특징이라 볼 수 있다면 글로벌 수주가 조금 안정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인데요. 그 항공산업의 특징상 한번 공급업체를 선정하면 쉽게 바꿀 수 없다는 점과 그 다음에 이제 아스트의 기술력 자체가 원가 절감만으로는 다른 업체들의 어떤 경쟁력 유지를 따질 수도 없다. 즉 이제 항공업체의 어떤 특유한 그런 이제 경쟁력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스트 같은 경우는 글로벌 수주에 또 다변화를 이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와 미국에만 치중이 됐다면 브라질, 그리고 이탈리아, 그리고 중국 등 다양한 글로벌 항공업체로부터 수주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안정적인 매출이 꾸준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익적인 면을 본다면 아직 실적 발표는 아직 안 한 상황이지만 2분기에 순이익이 약 60% 상향될 것으로 일단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수익성 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좀 별 문제 없이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좀 항공업체가 우리나라에 좀 약간 다양한 정치적 이슈로 좀 안 좋은 상황인데 이런 부분만 조금 이제 개선이 된다면은 다시 한번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SK 한번 보겠습니다. 네, SK 보시면은 지금 현재 주가가 그렇게 또 제 생각보다는 탄력 있게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실적 발표가 났었죠. 지금 조금 작년 2분기보다는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로는 이제 SK 이노베이션의 어떤 재고 평가, 유가 하락에 따라서 재고 평가 이익 부분이 좀 손실이 났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SK에서 지분율을 갖고 있는 통신 그리고 에너지, 반도체 부분이 실적 부분이 일제히 지금 우상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SK ENS를 제가 조금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다고 했던 부분이 본다면 지금 영업이익 자체가 791% 정도로 아주 크게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의 어떤 유가 영향을 빼놓고는 나머지 자회사의 이익 개선세가 좀 확연히 드러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3분기부터 지금 하반기로 갈수록 어떤 이익적인 부분이 계속적으로 개선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적어도 36만 원 선에서 41만 원 사이에는 안착을 하지 않을까 하반기쯤에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는 좀 안심하시고 매수를 해가시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영우 DSP 한번 보겠습니다. 영우 DSP가 좀 많이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과는 좀 완전 전혀 다른 움직임을 나왔는데요. 지금 뉴스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영우 DSP 같은 경우는 현재 실적 발표를 했었습니다. 어제 실적 발표가 나왔죠. 지금 보면 오늘 마이너스 9.83%까지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다른 OLED 주 같은 경우는 2분기의 실적이 제 예상대로 잘 나왔는데 영우 DSP가 좀 깜짝 어닝 쇼크가 나왔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이유를 좀 본다면 원가 상승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원가 상승 부분을 회사가 제대로 좀 컨트롤하지 못하면서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매출 부분은 제가 예상한 대로 조금 잘 나왔지만 수익성 부분에서 좀 수익이 악화됐기 때문에 주가가 그만큼 안 좋은 영향을 받았다. 마이너스 63억 수준의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그럼 회사에서도 현재 좀 원가 절감에 대한 중요성을 절실히 현재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부터 그 부분을 개선시키겠다고 좀 강력하게 의지를 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제가 종합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하반기부터 수익성 면에서는 계속적으로 좀 상승 예상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일 섹터가 지금 당장 정점에 이른 것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성 부분에서 회사가 좀 관리를 열심히 하면은 수익성 부분이 좀 나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하반기로 연말쯤에는 중국향으로부터 조금 이제 수주에 대한 가능성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조금 아쉽지만 지금 당장 매수를 하기보다는 좀 더 어떤 그 차트의 안정화가 온다면 그때 다시 한번 매수 기회를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영우 DSP를 보신다면 좀 괜찮은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총도 굉장히 759억 정도로 다른 반도체 OLED 장비보다는 굉장히 시총이 작고, 그리고 좀 그 재무적으로도 퍼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지금 저평가가 돼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우 DSP를 한 번쯤은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이런 포인트에서 영우 DSP 다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이준 코스메틱 한번 보겠습니다. 제이준 코스메틱 같은 경우도 최근 제가 7,300원쯤에 먼저 추천을 드렸는데 지금 오후 방송 와서는 좀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이제 추천을 드렸습니다. 지금 좀 약간 차트 설명부터 먼저 좀 해본다면, 지금 제이준 코스메틱이 보면 이제 7월 28일까지 이제 보호 예술 물량이 풀리고 그 다음부터 거래량이 조금씩 증가를 하면서 차트가 점점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악재의 소멸은 어느 정도 끝났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드 이슈가 계속적으로 남아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2분기 정도가 바닥이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그걸 반영해서 조금씩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이준 코스메틱 같은 경우 기대되는 부분이 하반기 중국 관군제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매출에 대한 조금 매출 부분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다는 포인트가 있고요. 그리고 제이준 코스메틱 같은 부분은 온 오프라인 매장이 중국에서 굉장히 유통이 잘 돼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화장품 회사보다는 좀 더 중소형 화장품 회사를 비교를 해봤을 때는 좀 괜찮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마스크팩 만드는 회사인데 중국에서 상당히 인기가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라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하락하지 않고 2분기에도 좀 턴어라운드한 부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좀 더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화장품 중에서 실적 대비로 봤을 때는 또 가장 저평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17년 실적 대비로 약 9배, 7배에서 9배 정도로 퍼가 예상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도 좀 한 번쯤 초점을 맞춰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톱텍 한번 보겠습니다. 톱텍도 다양한 회사를 하지만 저는 일단은 OLED 회사로 일단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지금 톱텍 같은 부분도 기술적으로 본다면 지금 120선을 깨고 조금씩 다시 한번 상승 반전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역시 영우 DSP와 같은 관점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OLED 산업에 대한 어떤 정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투자 확대는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톱텍 같은 부분도 하반기로 갈수록 장비 수주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조금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톱텍까지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톱텍까지 5종목 들어봤고요. 궁금한 게 이제 영우 DSP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락폭이 굉장히 큽니다. 아까 조금 더 지켜보시고 차트가 안정화된 다음에 들어가는 게 어떠냐 하셨는데 거의 신저점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로 안정이 돼야 된다 뭐 이런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약 13% 정도 빠졌다가 지금 올라왔죠. 다시 좀 9%까지 올라온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요 정도가 저는 마무리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여기서부터 빠질 가능성은 좀 없다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오늘 장이 좀 끝나봐야 제대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 의견은 오늘 부분이 조금 오늘 이하로는 좀 떨어지기 힘들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정성을 좀 중시하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차트가 다져진 뒤에 들어가자. 좀 다소 비싸게 사더라도 차트가 안정화된 모습을 보여야만 다시 한번 또 상승 곡선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되면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한번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803번님께서 신성 델타테크 매수가 3,400원, 비중은 20%, 전망 궁금하다 하셨는데 지문상 대리님 어떻습니까? 예, 신성 델타테크는 제가 방송을 하다가 좀 많이 좀 들었었던 종목인데요. 이 회사는 굉장히 사실은 좀 저평가된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LG 쪽 반개
회사다 보니까 거의 이제 가전제품 쪽, 뭐 예를 들면 세탁기 쪽이라던가 아니면 일부 이제 백색 가전 같은 부분에 대해서 LG 쪽이 좀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사실 신성델타테크 2015년도에 5,000원까지 고점을 찍었었던 부분은 본업 때문에 올라갔었던 것 부분보다는 자회사 하나가 이제 유아용 이제 전기차를 이제 생산을 하고 있었던 업체였는데 그런 모멘텀으로 갔는데 지금 최근에 올라가는 모멘텀은 그런 자회사들의 어떤 버블 요인이 아니라 정말로 본업에 대해서 1,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좀 올라가는 모습이 결국은 굉장히 좀 아름답게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밸류에이션으로 본다 하더라도 올해 연간 실적 기준으로 한 8배, 9배 정도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충분히 좀 길게 보셔도 정말로 좀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나 신성델타테크 같은 경우는 섹터군에 속해 있지 않은 개별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몰캡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시장에서는 뭐 탑라인으로 보는 것보다는 바텀업 방식으로 좀 주가를 좀 보는 종목이 사실 더 타이트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롱텀으로 좀 가지고 가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들고 가도 괜찮을 것 같다 이야기 남겨주셨고요. 8872번님께서는 동진세미캠 가격은 15,4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이 큽니다. 40% 정도 된다 하셨는데 송동현 팀장님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 뭐 굉장히 좀 좋은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또 최근 오늘도 뉴스가 나왔죠. 삼성전자에서 D램 가격을 올릴 수 있다라고 일단은 그런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IT 소재 업종에 좀 더 집중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는 이제 노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생산을 감광액이라 하죠. 그런 부분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반도체 소재 가격이 오를수록 동진 세미캠이 생산하는 관광액 자체도 가격이 올라갈 수 있고 그런 마진율 자체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동진 세미캠 개인적으로도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보시면 역시 이제 그런 것들이 반영되고 있죠. 한번 조정이 1차적인 조정이 15,000원까지 왔고 그 기대치를 반영해서 좀 3영업일째 현재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모습이라고 일단 판단이 되고 신고점인 지금 18,000원 부근까지도 갱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40% 비중을 계속적으로 들고 가셔도 더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추가적으로도 좀 더 매수를 진행하셔도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동진 세미캠 역시 잘 매수하셨다. 오히려 저점이 나오면 추가 매수도 괜찮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제 다음 종목 이야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잠시 뒤에 이어갈 테니까요. 계속해서 남겨주시고요. 지문상 대리님 다섯 종목 가볼까요? 네, 셀트리온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셀트리온 이슈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소액주주들이 아무래도 셀트리온이 코스닥에 계속 머물다 보니까 이제 기업 가치를 제대로 좀 평가받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겠다라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이전 상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본업으로 좀 비교를 하자면 혹자들은 이제 셀트리온이랑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굉장히 많이 비교를 합니다. 그런데 일정 부분 조금 사업 부분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CMO 향이 있고 이제 완전한 바이오 시밀러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이랑 섹터별로만 비교를 한다 하더라도 셀트리온이 그렇게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 있는 요인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오히려 어찌됐든 간에 이제 차익 거래의 어떤 부분으로 보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숏을 하고 셀트리온을 롱을 한다라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장성 측면에서 본다라고 할 경우에 기술력으로나 아니면 최근에 이제 램시마를 제외한 허주마나 허셉틴이나 허가 승인 절차 받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아마 허주마가 유럽 승인이 거치게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유럽 시장성만 하더라도 3,4천억 이상은 좀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셀트리온은 여전히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탑픽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여기서
플러스 알파가 결국은 이전 상장이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도 지금 최근에 61선 부분이 이탈이 됐었던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다시 61선이 복귀가 되면서 충분히 다시 한번 상승 곡선의 안착의 모습 좀 보이고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좀 고무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바이 의견으로 좀 관심 깊게 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지고 나온 종목은 NC소프트 가지고 나왔습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리니지 M이 계속적으로 매출의 기준으로 7월 평균이 일평균 78억 정도 매출이 인식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엊그저께 얘기 나왔었던 부분도 리니지 M이 세계 1위 매출 모바일 게임이 달성이 됐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년 상반기에 리니지 IP향 해외 게임 리스트업이 한 4개 정도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기대했었던 리니지 이터널 PC 버전이 내년 하반기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리니지 M 단일 게임 하나로 이렇게 노이즈가 많았었던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내년도 같은 경우는 상당한 주가의 움직임을 좀 기대를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쇼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당일날 양봉을 길게 만들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결국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그러니까 상저하고의 움직임이 주가의 패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뭐 주가 조금 조정받는 모습도 굉장히 좀 저는 건전한 조정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저가 메리트가 유효한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지고 나온 종목은 한솔케미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10가지 종목 가지고 왔는데 IT 섹터는 한솔케미칼 이거 하나만 가지고 나왔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소재단 업체들 지금 굉장히 싸게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장비주들은 이미 컨센이 굉장히 많이 높게 형성이 돼 있고, 사실은 올해 컨센서스 기준으로 10배 이상이 된 종목을 찾기보다 10배 아랫단에서 PER 기준으로 10배 미만의 종목을 찾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높게 형성이 돼 있다. 다만 소재단 업체들은 컨센서스가 굉장히 안정적이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IT 소재 업체들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는 세정 과정에도 무조건 필요한 과산화수소 를 이제 생산하고 있는 자회사의 지분은 70% 이상 가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한솔 쪽 같은 경우가 삼성 반개다 보니까 대부분의 매출처가 삼성 쪽에 매출이 잡고 있고, 일부 LG 쪽에 좀 디스플레이 쪽에서 좀 매출이 잡히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최근 들어서 이제 과산화수소가 어느 정도 공급 과잉이 해소가 되면서 일정 부분 내년 하반기에 가게 되면 쇼티지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이 제기가 되고 있으면서 주가도 사실은 뭐 그렇게 급등락 없이 꾸준하게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흐름이 계속적으로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82,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지고 나온 종목은 컴투스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는 단일 게임에 대한 리스크로 인해서 디스카운트 받는 요인은 어느 정도는 좀 사라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MMORPG 아닌 그냥 일반 하드코어 RPG 장르의 어느 정도의 사이클은 최대 2년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서머너즈 워 같은 경우는 3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매출이 연간 800억 이상 찍히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이제는 어느 정도 롱런 사이클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에 대한 반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서머너즈 워 MMORPG가 이제는 출시가 될 예정이고, 지금 최근에 블리자드랑 이제 IP 계약을 해서 스카이랜더스라는 IP도 내년 상반기쯤에 글로벌 런칭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상당히 조금 저평가 요인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영역대가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현금이 한 6천억 정도 현금이 가지고 있습니다. M&A 가능성이 굉장히 항상 존재를 하고 있고요. 회사에서는
금액 상관없이 동사의 IP 그리고 MMO 쪽과 좀 연결이 되거나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M&A를 좀 진행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뭐 저평가된 메리트가 있고 단기적인 모멘텀보다는 중장기적인 회사의 어떤 비전을 보면서 투자를 하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지고 나온 종목은 모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실은 월요일날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오해 아닌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자회사 파티게임즈가 있는데 시장에서 말도 안 되는 루머가 좀 발생이 됐었습니다. 뭐 반기 보고서 의견 거절 얘기가 시장에 좀 돌아가면서 파티게임즈가 하한가를 맞았고 모다가 여기서 같이 빠졌었던 요인은 파티게임즈를 800억 정도 주고 인수를 했는데 거기에 차입금이 한 600억 정도로 차입을 했습니다. 근데 평균 단가가 지금 한 7, 8천 원 정도의 매입을 했는데 파티게임즈 주가가 빠져가게 되면은 모다가 차입으로 인수한 부분에 대한 가치도 반대매매에 대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다까지 같이 빠져버리게 됐습니다. 결론은 그날 당일날 파티게임즈는 개별로 흑자 전환이 나왔고 오늘 드디어 이제 반등이 좋다라는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오늘자 수급을 보면은 지금 현재 외국인이 순매수 기준으로 한 8만 2천 주 정도 순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뭐 멜린치랑 모건 스탠리 CS 창구에서 한 8만 2천 정도 매수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의미 있는 수급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회사는 연결 기준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29일날 반기 보고서 제출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티게임즈가 이제 연결 공시로 나왔던 부분은 B&M 홀딩스가 상반기 영업이익이 100억을 상회했다라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모다가 연결 수익으로 잡히게 되는 지분 가치는 한 80억 이상은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주가의 움직임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는 싶지만 중장기적인 흐름은 여전히 비즈니스 모델은 깨지지 않았고 실적도 아직은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좀 보유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다까지 5종목 쭉 살펴봤고요. 가격 전략들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송동현 팀장의 5종목 이어가 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우선 이제 네오팜부터 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차트로 먼저 보시면 현재 그 윗꼬리 부분이 오늘 120선 부분에서 윗꼬리 부분이 나오면서 현재 상승으로 돌아섰네요. 우선은 일단은 바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락 파동을 좀 마무리하는 모습입니다. 그 이유로는 이제 2분기에 영업이 무려 60% 이제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히려 빠지는 지금 아직 상승분이 영업이익에 대한 상승분이 아직 반영이 안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른 투자 포인트로 보시면 이제 리얼베리어의 어떤 글로벌 매출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제로이드라고 해서 그 의약품이 연말까지 취급 병 의원수가 1000개까지 늘어나서 좀 성수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력 제품이라 볼 수 있는 이제 아토팜은 홈쇼핑의 어떤 방송 횟수가 계속 좀 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좀 전년 동기 대비 30% 수준의 매출이 성장을 할 것이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반적으로 이제 네오팜이 생산한 제품이 유아용 시장에 공급하는 그런 화장품들이 많은데 역시나 겨울이 될수록 좀 더 잘 팔리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좀 성수기 효과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거라고 일단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반기로 갈수록 매출 성장이 더 나올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굉장히 잘 나왔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있는데 역시 중국에 대한 이슈를 이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오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사드 이슈 때문에 네오팜 트레이드라고 해서 중국에 좀 잘 세워놨다가 현재 조금 무산되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중국의 사드 이슈가 좀 점차적으로 좀 개선이 된다면 역시 빠르게 중국에서도 좀 사업이 추진돼서 매출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 중국 유아용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도 연 성장률이 30%, 40%에 이를 정도로 큰 성장을 하고 있고요. 또 사드 이슈와는 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업만 잘 이루어진다면 저는 조만간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주가는 뭐 3만 원이 아니라 5만 원, 6만 원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슈프리마 한번 보겠습니다.
슈프리마 같은 경우는 제 의도대로 좀 잘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을 때가 좀 상승 곡선을 그리는 7월 26일 날 말씀을 좀 드렸고요. 한 차례 하락 파동을 겪고 다시 한번 이제 정배열을 그려가는 상황인데요. 슈프리마 같은 경우는 좀 투자 포인트로 한번 본다면 역시 삼성 갤럭시 노트 8 기대감에 따라서 슈프리마 바이오사인의 3, 4분기 매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계속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초소형 지문 센서를 이용한 휴대폰은 뭐 당연히 현재 대세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일단은 경쟁력이 있죠. 아무래도 기술력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반도체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원가 절감이 중요한데 슈프리마의 그런 초소형 센서 기술이 원가 절감을 시키는 그런 이제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경쟁력이 있어서 지금 신규 휴대폰 출시를 앞두고 관련된 부품주가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투자 포인트로 좀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이제 추가로 매수를 하실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26,500원 수준이 가장 매물대가 많은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쉽게 깨트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조정이 온다면 추가적으로 매수를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판단이라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제 엔지스 테크놀로지 한번 보겠습니다. 엔지스 테크놀로지 보시면 우선 오늘은 좀 차트부터 많이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엔지스 테크놀로지 한번 보시면 제가 여기 검은 줄을 그어 넣었다는 것을 차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보시면 제가 검은 줄을 그어 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15,500원 부근인데요. 이 부분이 거의 진바닥 수준이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15,000원 부근에서는 3% 정도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16,000원으로 3% 정도 상승을 했고요. 일단 차트상으로는 좀 바닥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자율주행차가 지금 한물 꺾인 분위기가 한물 꺾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수록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한 번쯤 좀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 볼 필요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투자 포인트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보면 이제 지리 자동차의 엔지스 OTA 커넥티드 카 솔루션 부품을 이제 프로그램을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차례 좀 급등이 나오긴 했는데 지금 주가가 계속적으로 빠진 이유는 3분기에 대한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주가가 좀 악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이 부분이 이제 해소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4분기부터는 회사에 확인하기로는 4분기부터 이익 개선세가 이어지리라고 확인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점차적으로 주가가 좀 상승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차는 이슈가 그 하나의 어떤 기대감으로 현재 작용하는 부분이 많은데, 엔지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뭐 지리 자동차에 대한 공급, 그리고 글로벌 자동차로부터 또 OTA 솔루션에 대해서 공급한 경험이 있습니다. BMW라든지 그리고 GM에 공급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차 이슈를 받을 때 큰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총도 500억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소형주 중에서도 굉장히 재무적인 부분이 안정적입니다. 최근에도 뭐 차입금을 10억 정도 또 상환을 했고, 유동 비율 200%, 재무 비율 부채 비율 30% 정도로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갖고 있는 중소형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고사이언스 한번 보겠습니다. 태고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북한 이슈로 인해서 코스닥이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역시 태고사이언스도 거기에선 자유롭지 못했습니다만 제 예상보다는 그래도 주가가 덜 빠졌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좀 약간 하나의 어떤 좀 추측을 해보자면 하나의 어떤 큰 세력이 물량을 좀 쥐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도 지금 지지선 아주 절묘하게 지지를 받고 있는데 한 73,000원, 71,000원 부근을 거의 바닥으로 해서 주가가 쉽게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그 북한 리스크가 해소되자 역시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도 4.42% 현재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뭐 전반적으로 바이오가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같이 따라서 좀 긍정적인 영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투자 포인트로 말씀드릴 수 있는 점은 TPX106 주름세포 치료제의 시각청 허가에 대한 가능성입니다. 이미 허가 기일은 좀 지났고 회사 측에 물어봐도 언제 발표될지 모르지만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아쉽게도 지금 21선에서 조금 밀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돌파가 됐다라면 내일이나 그 이후에도 조금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는데, 아직까지는 좀 더 내일이 돼봐야 구체적인 움직임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관점으로 태고사이언스 한번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현대로보틱스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8월 말로 갈수록 역시 좀 이슈가 좀 끝나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현대로보틱스도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3% 정도의 조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좀 더 현대로보틱스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배구조 관련된 이슈가 계속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어떤 회사의 어떤 이익률이 지배구조 회사로 좀 집중될 수 있는 그런 개편안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지배구조에 대한 지주회사들이 이익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 바뀔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현대로보틱스도 그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역시 현대 오일뱅크의 배당률의 상승 부분도 현대로보틱스의 장점이 될 수 있고, 글로벌 경기 안정세가 된다면 현대중공업 역시 어떤 이익률의 상승으로 인해서 역시 현대로보틱스도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또 로봇 부분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포인트로 정리를 하셔서 현대로보틱스를 접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오판부터 현대로보틱스까지 5종목 들어봤고요. 자, 이제 마감 지수 한번 확인해 볼 시간 벌써 된 것 같습니다.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2346.11포인트 마감 예상이 되고요. 저희 오늘장 내일장이 시작한 지 1시간 30분 정도 됐는데 1시간 30분 동안 지수 자체로 보면 변동사항이 거의 없는 상황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중 흐름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중 흐름 보시면 2350선부터 2330선대까지 밀려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340선대에서 지금 마무리가 예상이 되는데 2350을 터치를 하느냐 못하느냐 이 부분 오늘 좀 관건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상황으로 보자면 힘이 조금 달려 보이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동향 보시면 개인만 삽니다. 1752억 원 개인만 사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매도하고 있는데 기관의 매도 물량은 크진 않습니다. 금융투자 투시는 242억 원, 483억 원 각각 순매수하고 지난주 구원 그 역할을 톡톡히 했던 연기금이 오늘은 377억 원 정도 순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매도가 거센데요. 1675억 원이나 외국인은 거래소에서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상승하는데 삼성전자 230만원 지키면서 마감이 예상이 되고요. SK하이닉스 역시 장 초반에 67,000원대까지 회복을 했던 모습은 지금은 사라졌지만 어쨌든 66,000원대까지는 지키는 모습들 나옵니다. 현대차는 보합권에서 500원 정도 빠져서 지금 약보합권 예상이 되고요. 한국전력은 400원 상승한 0.92% 상승 흐름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도록 하죠. 포스코 오늘 철강업종 전체적으로 조정이 나오는 가운데 피해갈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2.15% 하락하고요. 네이버가 1% 상승합니다. 삼성물산 1.13% 상승하고요. 신한지주는 1.31% 마이너스 되고 LG화학이 지금 시가총액 11로 올라오면서 0.29%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634.90포인트, 635포인트에서 0.1포인트 모자란 정도로 지금 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조금씩 올라왔고요. 635포인트 위아래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들 좀 체크해 볼까요? 장 중반에 635포인트, 636포인트 부근까지도 가긴 했는데 조금씩 밀려 내려오다가 장 후반에 다시금 치고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이대로 마감이 되면 635포인트 조금 모자라게 지금 마감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 주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정반대입니다. 외국인이 574억 원 사고 있고요. 기관이 228억 원 팝니다. 개인은 290억 원 팔고 있고요. 기관 가운데서는 투신만이 매수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금융투자까지 8억 원 정도 소폭이지만 매수에 가담을 했고요. 연기금이 양시장 모두 파네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222억 원 팔고 있습니다. 개인도 290억 원 지금 매도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위부터 10위까지 살펴볼 텐데 먼저 1위부터 5위까지 보도록 하죠. 셀트리온이 장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조금씩 상승폭을 더 늘립니다. 108,400원, 3,700원 상승 흐름 가져가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5만원 터치 못하면서 49,650원, 1.95% 상승 마감 예상됩니다. 메디톡스 휴젤 역시 상승하고요. CJNM이 오늘 900원 정도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 상승하면서 7만원 조금 모자라게 마감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6위부터 10위 살펴보도록 하죠. 로엔이 오늘 81,000원대까지 밀려 내려왔다가 지금 82,000원대는 회복을 했습니다. 1.08% 정도 밀리고요. 코미팜이 2.18% 상승합니다. SK머티리얼즈 1,300원 정도 하락하면서 181,000원대 마감 예상이 됩니다. 바이로메드 역시 700원 상승하면서 0.68% 상승입니다. 103,200원대로 마감 예상이 되고요. 신라제는 24,050원 1.26% 상승 마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8월 16일) 수요일 오늘장 모두 조금 전에 마감이 됐습니다. 마감된 지 한 10초 정도 됐고요. 마감지수 체크하기 전에 오늘장 브리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짧게 들어볼 텐데 지문상 대리부터 좀 들어볼까요? 오늘 움직임은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월요일날 마치고 나서 화요일날 좀 장이 쉬었기 때문에 그 동안에 글로벌 증시가 일정 부분 좀 반등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반등을 어느 정도 좀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좀 인식을 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나마 조금 특징적인 부분들은 오늘의 움직임들은 섹터별보다는 어찌 됐든 간에 개별적인 움직임, 개별 기업의 어닝에 따라서 좀 움직이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섹터별로 보기보다는 저는 일단 개별 종목들 위주로 좀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지그정학적인 리스크는 이번 주까지는 좀 계속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울지프리가디엄이 있으면서 어느 정도 좀 소강 상태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조금은 시장에 좀 변동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동현 팀장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해소가 되면서 다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일단은 9월, 10월에 있어 양적 축소가 있는데요. 그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다소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조금 더 중치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그 9월에 맞춰서 조금 조정하는 움직임을 보이다가 또 경기 개선세에 맞춰서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을 보일 거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지금 당장은 단기적으로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보여지고요. 역시 코스닥 쪽에서도 보면 오늘은 조금 기관 쪽에서 조금 매도를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외국인은 또 이제 다행히 또 코스닥을 사고 있어요. 저는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코스닥을 좀 좋게 보는 이유가 역시나 지금 저금리 상황에서 확실히 저금리로 이제 기업들한테 다 자금이 전달되면 역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중소형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어떤 정부의 정책 자체가 중소기업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완전히 코스닥 지수 자체가 거의 잡주처럼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하지만 어느 정도 좀 자리가 잡힌다면 좀 코스닥에서 한번 좀 좋은 기회를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더 코스닥을 잘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 대한 힘을 좀 실어줄 때가 됐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코스피는 2348.26포인트에 오늘 마감이 됐습니다. 14포인트 상승 마감이고요. 0.6%입니다. 퍼센테이지로. 코스닥은 634.91포인트, 5.54포인트 상승하면서 긍정적인 흐름으로 마감이 된 상황이고요.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41원 50전에 1원 80전 상승하면서 환율도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시장 여기까지 확인하도록 하죠.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잠시 전에 함께 하셨던 라이브 매매타임의 수익률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 함께하고 계신 유한타증권 은평지점의 지문상 대리의 메디포스트가 무려 50.5%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유한타증권 명동지점의 이정남 대리 이녹스 종목이고요. 지금 9.7% 상승 집계됩니다.
메리츠종금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장기환 부장 휴원스가 7.3% 상승 집계되고요. 메리츠종금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권홍섭 연구원 LG이노텍 7월 27일 목요일에 매수했고요. 7%의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AS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한타주권 명동지점으로 갑니다. 이정남 대리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녹스 종목 지금 수익률이 괜찮은데요. 향후에 어떤 식으로 가져갈까요? 일단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녹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관점과 좀 중장기적인 관점 두 가지로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녹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녹스 첨단 소재와 인적 분할을 함으로써 향후에 이제 지주사의 역할을 할 기업으로 지금 자리를 보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요. 동사의 투자 포인트는 이녹스 첨단 소재 자회사의 지분 가치에 따른 동사의 기업 가치의 상승이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반도체 소재 쪽 그리고 OLED 소재 쪽에 대한 고성장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업체인데요. 특히나 내년 같은 경우에는 OLED 소재 쪽에서의 매출이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내년에 매출 5천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750억 단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이녹스 첨단 소재의 주가 또 현재 자리에서는 충분히 한 20% 이상 업사이드가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에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가 주가가 업사이드가 된다라고 하면 이녹스 같은 경우에 지분 가치에 따라서 충분히 업사이드는 60% 이상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살펴보시게 되면 단기적으로 지금 최근에 월요일 날 이제 지주사 전환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향후 이제 지주사 전환의 속도가 좀 빨라질 것으로 좀 기대가 되는데요. 현재 상황에서도 이녹스 첨단 소재의 지분 가치 대비해서 이녹스의 가치는 지금 시가총액 한 700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인데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 지분이 지금 한 1,400억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지분 가치 한 30% 할인을 적용한다라고 하면 이녹스 지분 가치 1,000억 원 수준까지 올라가야 된다. 따라서 지금 현재 주가보다는 업사이드 한 25%가량 충분히 가능한 자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26,000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35,000원에서 38,000원까지 트레이딩 해보실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녹스 종목 상담 받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명동지점의 이정남 대리와 함께했고요. 메디포스트 한번 여쭤보고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상승하고요. 요즘에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메디포스트. 지부상 대리님 어떻게 운영할까요? 사실 제가 주목하고 그때부터 좀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소외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 차트를 좀 돌려보시면 2015년도가 거의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정점을 찍고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은 손잡이 달린 컵이라는 말처럼 기대감으로 올라갔었던 주가가 이제는 실적으로 이어졌을 때 주가는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메디포스트가 그러한 요건에 충족이 되는 주식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15년도에 카티스템 허가가 났고요. 결국 2년 뒤에 판매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카티스템 실적으로 인해서 2분기 사상 최고 실적을 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줄기세포 화장품이 이제 셀피움이라는 화장품이 있는데 셀피움 실적도 굉장히 좀 좋게 나왔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센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문재인 헬스케어 이런 말도 나오지만 어느 정도 비급여에 대해 있는 줄기세포라던가 이러한 좀 고가의 어떤 치료라든가 진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험 적용이 된다고 얘기가 나오니 어느 정도 줄기세포 섹터 자체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은 시장에서 좀 반영이 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다만 이제 제가 좀 보고 있는 관점은 주식이라는 부분이 결국은 실적을 추정을 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과거에 추천드렸었던 종목들 보면은 먼저 선반영돼서 주가를 슈팅이 일어났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추천드린 이후에 좀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고객님들 같은 경우는
조금은 좀 비중 좀 하시는 게 좀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신규로 들어가신다라고 할 경우에는 지금 들어가시기보다는 8만 원 중반대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좀 기다렸다가 좀 사셔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딩 하시려면 지금 사셔도 괜찮다고 생각은 들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이 못 하신다라고 할 경우에는 시간을 좀 두시고 조정 받을 때 좀 재매수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주가가 단기간에 좀 올라온 모습이 보여서 눌렸을 때 신규 매수는 그때쯤 들어가 보자라고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내일의 일정과 또 투자 정보들 정리해 보도록 하죠. (8월 16일) 모든 장이 정리가 됐고요. 이제 내일장 기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전략 세워봐야 될 텐데 한 분 한 분 또 여쭤보도록 하죠. 지무상 대리님, 내일장 어떤 식으로 접근할까요? 전 일단 개인적으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개별 종목 위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섹터별로를 한번 뜯어보면은 지금 주목해봐야 될 부분들이 하반기에 어떤 섹터가 지금 어닝이 상향치가 많이 나오고 있냐라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뜯어보면은
헬스케어 업종이랑 화학 섹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닝 전망치 나오는 섹터별로 보면은 그나마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어닝이 좀 더 EPS 상향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섹터는 헬스케어 쪽과 화학 쪽이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이쪽 섹터 안에서 종목을 좀 고르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기본적인 접근은 지금은 어느 정도의 리스크는 해소됐다 한다 하더라도 변동성이 조금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일단 개별 종목군들 위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리스크 해소 관점에서는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송 팀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우선 이제 IT 소재 업종, 그리고 이제 실적 개선세가 하고 좀 긍정적인 이슈가 있는 내수 중에서도 좀 바이오주에 좀 접근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라고 판단합니다. 일단은 디램 가격의 가능성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IT 소재 섹터에서 다시 한번 좀 좋은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 역시나 좀 바이오 업종 중에서도 좀 약간 차별적이긴 하지만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바이오주가 있기 때문에 그 또 원화 강세에 대한 부분도 좀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도 보신다면 좀 바이오주에도 한번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말씀을 좀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내일 볼만한 종목 한 종목씩 들어봐도 될 것 같아요. 지문상 대리님부터 가볼까요? 네, 일단 뭐 좀 차트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좀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웅진에너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가는 2.7% 정도 상승해서 마감이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름은 사명은 웅진에너지지만 앞으로는 일단 하나그룹으로 어떤 재편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고무적인 주가의 움직임이 좀 기대를 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나케미칼이 지분을 인수를 됨에 따라서 하나케미칼 역시 웨이퍼 생산하고 있는 업체를 하나를 인수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케미칼 안에서 이제 하나큐셀이 현재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 사업으로의 수직 계열화가 이루어졌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아직까지는 하나큐셀이 웅진에너지의 고객사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좀 추후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을 기대를 해본다라고 할 경우에 웨이퍼 가격 인상, 그리고 최대 고객사인 중국의 롱기사와 포함시킨 하나케미칼의 지분 투자는 결국은 내년 상반기 정도쯤은 최대 고객사로 등극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단기적으로도 최근에 기관들의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도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그리고 차트도 지금 5일선, 21일선, 60일선 전부 다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돼 가고 있는 부분들은 뭐 매매도 매매지만 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도 트레이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송 팀장님도 한 종목 들어볼까요? 네. 고민이 많았는데, 테고사이언스를 할까, 제이준 코스메틱을 할까 봤는데, 일단 좀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조금 제이준 코스메틱의 어떤 차트의 안정성이 좀 더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오늘 최근 5일선이 좀 21선을 뚫고, 이제 전반적인 정배열의 초기 단계, 아직 뭐 21선, 60일선 위에 있지만, 그래도 좀 단기 바닥을 다진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이준 코스메틱도 향후에 어떤 하반기의 어떤 이익성이 개선된다고 가정해 봤을 때, 지금 현재 움직임과 좀 매칭을 해본다면, 지금 접근을 하시는 것도 매력적인 가격대에 매수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제이준 코스메틱 한번, 추천해 보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가격대로 괜찮을지? 일단은 제가, 퍼로만 한번 본다면, 전 개인적으로 한 9,000원에서 10,000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이제 좀 더 보수적으로 보자면, 약 8,000원 정도까지 일단은 보고 있기 때문에, 8,000원에서 10,000원 사이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8,000원에서 10,000원 사이로 제이준 코스메틱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유한타증권 은평지점의 지문상 대리, 하나금융투자증권 설릉금융센터 송동현 팀장과 함께 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자, 8월 16일 수요일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